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들을 갖는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뭐 곰곰이 생각할 때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랑이 이제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전히 뭐 다른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제 사랑에 목매이게 되는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할 이유, 또 뭐 연애를 해야 될 이유들,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정말 힘들고 아프고 뭔가 위로받고 싶을 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삶의 중추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과 얽혀 사는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인생의 그 종반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누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이제 길러주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이제 친구들, 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이제 이를 때도 여전히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급적이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추천하고 싶은 것들, 일단 들어와서 하면 책 100권 정도 읽으세요. 책 뭐 문학작품이든 뭐 무협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100권 정도 있고, 미니멈으로 100권 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더 나아간다라면 한 1000권 정도 대학 4년 동안 읽고 나가는 게 여러분들 지식 또는 교양을 쌓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대 사회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 수학이든지 뭐 국어든지 이런 암기 능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상황에서 적응해서 그 상황들을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뜻한 기발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여기 뭐 여러분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이제 뭐 기획안을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잘한다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5가지 갖고 있는 사람, 10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플랜 A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플랜 B, 플랜 C, 이제 바둑 두는 사람들 뭐 아마 4급 정도 되면 자기가 놓은 바둑들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우리도 이제 삶을 살 때 그런 이제 설계도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나냐? 그건 여러분들이 뭐 직접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간접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라든지 뭐 문학이든지 예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책에 있는 녹아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딱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말하는 게 달라. 똑똑한 사람들 보면 말하는 그 현란한 기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확실한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1년에 책 100권씩은 읽도록. 그리고 이제 또 2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친구는 최소한 대학에서 3명 이상 사귀라. 뭐 애인 뭐 이런 거 빼고 대학 때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좀 상담하고 같이 뭐 여행도 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사람 최소한 3명 내지 5명은 여러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이 마지막이에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왜? 믿을 만한 인간들이 없어. 이제 회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대학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이 학생 신분에서 좀 서로 정직하게 그런 관계를 갖고, 또 그런 어떤 이제 교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들 이제 대학 때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뭐 해외 뭐 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친구를 3명이나 뭐 5명 정도 사귀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평생 가요. 정말 평생 가.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 가는 것처럼 대학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뭐 동아리든지 아니면 뭐 학과든지 뭐 교수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집어넣고 좀 만나고 교류하고 좀 여러분들 상담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뭐 교수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몇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교수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모든 교수를 다 만날 필요는 없어요. 나쁜 교수도 있고 정말 쓰레기 같은 교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괜찮은 교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제 과가 되든지 간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 인생 상담하세요. 다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 없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어떤 지혜들을 좀 만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연애 감정,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뭐 원나잇 하고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어떤 교류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볼 때.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위로받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것들의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또 어떤 것들에 우리는 이제 끌리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그 이성복 시인이 이제 남해금산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가네. 어느 여름 이제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이제 그 여자를 따라서 돌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묻혀있는 돌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하나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뭐 금수저나 뭐 옥수저나 뭐 은수저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돌 속에 묻혀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제 조각가에 의해서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나의 돌이 내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져 나가면서 나의 어떤 모습들, 나의 어떤 본래적 모습들, 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과정.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또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조각과 관련해서 나를 새겨주는 사랑, 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랑.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잠재성들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측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금산인데, 자,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미켈란젤로 현상. 여러분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누군지 알죠? 이제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했던 사람이고,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우리가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조각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든 이제 위대한 예술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 예술과 관련해서만 미켈란젤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사랑과 관련해서도 이제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사랑은 발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제 발견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평범한 대리석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길에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한 그런 이제 사소한 또는 시시한 존재였는데, 자, 미켈란젤로가 어떤 이제 조각가가 그거를 조각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또는 이제 보편적인 또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독보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여러분들 이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는 이유는 파리 루브르의 그 모나리자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이제 그게 뭐 여러 군데 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이러면 전주에도 있다 그러면 굳이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 쓰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는 이유는 자, 그 작품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작품의 유일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제 보고 싶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세계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n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람을 70억 분의 1로서 넘어서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려면, 자, 미켈란젤로처럼 상대방에 대한 발견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뭐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장점들 또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의 특징이면서 또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발견을 통해서 어떤 이제 하찮은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그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제 지문도 마찬가지죠. 지문도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DNA를 똑같이 다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은 자, 이런 또 다른 것들을 더 다르게 만들어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단독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단독자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이 사람이 신으로부터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듣게 되죠. 그 명령은 이제 자기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자기 그 신을 위해서 번제로, 다시 말하면 각을 잡아서, 그러니까 창자를 다 뜯어내서 불로 태우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100살 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100살 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제 계속 임신이 안 돼가지고 자기 종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나온 게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지금 이제 이삭이고.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신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서 이제 커다란 갈등을 갖게 되죠. 자, 그 갈등의 이유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왜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가? 자,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이제 그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막 돌고 돌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 첫사랑한테 가 있어. 자,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많은 사람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편하게 있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장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중매 결혼도 하고 뭐 연애 결혼도 하고 하지만 정말 이제 나와 한 쌍이 될 수 있는, 한 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희박한 거죠. 왜?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고, 물론 이제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짝을 찾는 것들이, 자, 이걸 이제 소울메이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 단독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이제 예시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자기가 정말 이제 사랑했던 존재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드러난 어떤 갈등들이 이제 왜 생기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들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제 단독자의 경험, 이 단독자의 경험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자, 우리는 이제 one of them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 굶어 죽고 죽었다. 또 미국에서 뭐 어디 뭐 9.11 테러가 나가지고 뭐 수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뭔가 다쳤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막막한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단독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홀로 됐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이제 무엇을 느끼는가? 굉장히 이제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어떤 슬픔, 자, 이런 어떤 고독들을 느끼는데 이것을 자,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자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 이 단독자 경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묻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고 또 내가 느끼는 어떤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죠. 여러분들 이제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 헤어질 때 이제 그런 경험들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이제 헤어지기 전까지 엄청 고민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신호를 주죠. 근데 남자들 멍청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 뭐 너 없으면 뭐 여자 없는지 알아? 뭐 널려 있는 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요. 너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공기나 산소처럼 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담담하다가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러면 이제 막 술 먹고 전화하고 또 깽판 부리고 이제 그걸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다 이게 단독자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떠나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허무감들, 뭔가 세상에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 자, 이게 이제 단독자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 윤리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도덕과 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리는 우리의 습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모럴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레스라고 하는 말도 다 습관과 관습과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처음에는 보편성을 가져요. 자,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는 다 뭐 복종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n분의 1처럼 전부 다 따라야 될 어떤 이제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나와요. 더 이상 n분의 1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보편적이라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순간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그것들을 바쳐줄 수 없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을 때,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신과 나의 1대1 관계, 더 이상 나의 어떤 죄의 문제, 나의 어떤 삶의 문제, 나의 어떤 그 다양한 삶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오직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이 보편적인 거에서 단독자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중재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어떤 절대적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존적 고뇌를 하게 된다. 또 실존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이제 결혼을 할 때 정말 이제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들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 이어지는 자, 그게 이제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융단 폭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한 번도 이걸 연습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삶은 한 번 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뭐 경제적인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타락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관계가 붕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마주쳐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단독자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거를 신화폐 단독자라고 하는 이제 경험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제 철학적인 고민 또 실존적인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건 뭐 기독교의 신을 가리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을 때, 대부분의 이제 안전막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역경을 온몸으로 이제 마주서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 그런 어떤 이제 삶의 차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과 마주하게 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신화폐 단독자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윤리적인 인간에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윤리적인 인간은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그냥 보편적인 윤리를 지켜가는 사람. 자,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 떨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될 때, 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실존적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존, 나의 어떤 삶 자체와 관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영화로도 나왔고 유명한 책 중 하나 이제 책을 읽어주는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이제 아가씨를 사랑하죠. 어떤 이제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맹이에요. 문맹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책을 계속 읽어주고, 이제 떠나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테이프를 이제 보내주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우슈비츠에서 활동을 했던 교도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600만 이제 유태인들이 학살될 때 그 학살을 지켜봤던, 또 학살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이런 형무소에서 그런 건물을 했으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우리는 법적으로 심판에 세우고 사형시켜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화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저런 이런 어떤 단독자의 관계에 있을 때, 자, 거기서 우리는 이제 갈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신화폐 단독자의 경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차별화되는 어떤 순간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무게들, 자, 이런 것들이 신화폐 단독자의 경험이고, 자, 실존적 고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 인간에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단독자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문학 작품들에서 많이 형상화 이제 시키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인데 믿음사에서 2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학 때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제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에 이데올로기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다 쓰레기고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자본가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머물고 있는 하숙집의 할머니를 죽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물건들을 전당포처럼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높은 이제 이자를 받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할 때 쓰레기라고 생각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물품들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리 대금업으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끼로 내려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를 보러 찾아왔던 이제 동생들, 이 동생은 또 착한데 이거 이제 사건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 동생까지 다시 또 도끼로 찍어 죽이죠. 두 사람을 찍어 죽여요. 처음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쓰레기고 쓰레기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절대 선과 절대 악의 문제예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키고
또 규율을 따라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넘어서 존재하는 게 이제 절대선과 절대악인데,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가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 파리를 죽이는 것처럼, 돼지를 죽이는 것처럼 이런 쓰레기들을 죽였는데, 내가 죽인 사람이 뭔가 의해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죄화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라스콜니콜프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경험이죠. 이게 이제 단독자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내가 과연 이제 옳은 행위를 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이 과연 이제 올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양심의 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이제 그 경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뭐 전혀 비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라스콜니콜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제 메시지고, 또 이제 카프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그레고리 잠자가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이제 바퀴벌레가 되어 있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자, 자기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데 그 가족들이 자기를 이제 진짜 벌레 보듯 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헌신짝이 되어버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던진 사과 때문에 자기는 이제 병이 나서 나중에 죽게 되는. 근데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가족들이 이제 르르랄라 소풍을 떠나요. 자, 나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없으면 가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벌레가 됐을 때 가족들이 나를 전혀 위로해주지 않고 나를 정말로 쓰레기 취급하는 이런 경험들. 자, 이게 단독자 경험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본다면, 나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 또 나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 뭔가 이제 인문학을 하게 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또 여유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철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고통, 이 죽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어떤 내면성을 살펴보는 어떤 기회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걸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단독자의 경험들, 이 뭔가 이제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경험들이 바로 이제 단독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철학에서 이 단독자 경험, 그리고 이제 이 단독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거, 또 남들이 원하는 거, 타자의 욕망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본질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독특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케르케로가 이야기하는 단독자 경험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혼자 뭐 해외여행도 좀 떠나고 국내 여행도 떠나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혼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혼자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오히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할 수도 있어. 가장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거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걸 자꾸 이제 여러분들 만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정말 이 사람 많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 그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 좀 틈틈이 여러분들이 단독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장의 모습들. 자,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영원히 피터팬이야. 성장하지 않는. 그냥 팅커벨하고 같이 놀면서 나는 계속 아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제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른이 아니니까. 자,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상흔들,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야 돼요. 혼자 살면서. 그런 어떤 이제 경험들이 이제 단독자 이제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단독자 경험이 이제 왜 중요한가, 와 관련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했었고,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도종환 시인이 이제 단독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자, 도종환 씨는 이제 26살인가요? 26살에 이제 결혼하는데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고 죽죠. 그 죽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기를 썼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또 애절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제 시집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군가 대처할 수 없는, 누군가 치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유일한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떠나보기 싫은 거예요.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정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이제 싸우고 뭐 아무리 욕하고 한다고 해도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통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참아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옥수수빛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자, 아침이면 머리밭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들이 쌓이듯 당신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자, 마지막 성한 몸뚱아리 어느 곳 있다라면 그것조차 끼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뿌듯이 주고 갑니다. 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자,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하루하루 희미하게 지금 촛불이 꺼져가는 자기 부인을 보면서 굉장히 목 놓아 우는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한순간 한순간 지금 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제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시를 쓰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자기 어떤 삶을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도종환 시인이 이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제 가구라고 하는 시예요. 자, 이제 이 시를 이제 읽어보면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러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각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고 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걱 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단의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 없다. 나는 늘 멀썩해진 채 아내를 건너다 본다.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본래 가구들끼리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자,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자, 이제 결혼 생활은 이제 가구들끼리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재혼했던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오직 유일한 존재이고 내가 굉장히 돌봐줘야 될 존재이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슬플 거고 또 저 사람이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삶이 진정한 이제 결혼 생활인가, 그리고 어떤 삶이 정말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뽑아낼 수 있는데, 자, 나한테 단독자의 존재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가구처럼 그냥 여럿 중에 하나, 이 가구도 쓸 수 있고 저 가구도 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종환 시인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진면목,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가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독자가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를 좀 던지고 있어요. 자, 진정한 이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구가 되기보다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군상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단독자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독자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자, 단독자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새겨놓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미켈란젤로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미켈란젤로는 실질적으로 돌덩이 속에 어떤 이제 인물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각가는 자, 그것들을 깎고 또 새기고 또 그것들을 이제 마모시키면서 그 돌들을 제거해 주면서 그 안에 있던 그 형상들을 끄집어내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형태의 조각, 또 진정한 형태의 이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 다비드상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5m짜리 대리석에 불과했는데 자, 수년간에 걸쳐서 이걸 깎아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남성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노력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단독자라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처럼 너는 이 세상에 혼자 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저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몇 년간 또는 몇 수십 년간 깎으면서 다듬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사랑이 왜 노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연애 감정, 뿅 가서 뭐 뽀뽀하고 손잡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저렇게 깎아나가는 방식들. 그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깎아나가는 방식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현상에 따르면 서로가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태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벗겨 나가는, 자, 그런 것들을 새겨 나가는, 새기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귀한 존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자, 그 말이 우리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존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육체적인 것,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덮여져 있어. 자, 그걸 한 올 한 올 걷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한 모습, 아프로디테처럼 또는 이제 제우스처럼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 자, 이것들이 이제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 형상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미켈란젤로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셀프 이미지 또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 이걸 깨닫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3자의 눈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육체적인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삶의 이상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이 연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 끊임없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런 끌로 이걸 새겨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서로 지지해주고 또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고 또 잠재력을 이제 인정해주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이제 더 나은 모습을 가져가도록 이야기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남에게 칭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내 눈에는 자꾸 이제 들보만 보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이런 이제 미켈란젤로 현상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또는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70, 적어도 이제 100살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론 이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서바이벌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의 유형을 또 이제 모델로 삼고 싶은가? 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 가능성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할 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돼? 말도 안 돼. 자,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자,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팬지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만 년 후에 10만 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들을 갖는 따라서 우리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DNA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랜드 캐년, 자, 보면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보이지만 그게 비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수만 년 동안, 2만 5천 년 동안 계속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인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변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누군가 믿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그걸 지원해 줄 때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들을 비웃거나 아니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농담으로 새기거나
아니면 뭐 그러겠지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또 이제 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같이 동참해 줬을 때 서로가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미켈란젤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각이다. 행동과 관련된 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조각을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돌을 깎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예요?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타제석기죠. 근데 신석기 시대로 오면 이제 마제석기예요. 돌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돌을 깨면 쉽죠. 그거 가지고 이제 도끼를 만들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제석기는 양날을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서 갈아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 시간 또는 이제 수일 동안 계속해서 갈고 닦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한 게 나 너 사랑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물 몇 개 하고 뭐 편지 몇 번 쓰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격려하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또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름길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미켈란젤로 현상은 이제 심리학에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실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관계가 만족할 수 있고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대방을 내가 도와서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왜 또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한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베푸는 게 시간 낭비거나 아니면 손해가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한 걸음 더 보폭이 넓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중도가 이제 필요한데 너무 이제 그 비이상적인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너무 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또 지향해야 될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무너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자, 이제 아까 다비드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그 피에타 작품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돌봄,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물음들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중에 단독자 되기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단독자와 관련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자, 키에르케고르가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원 오브 댐이 아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단독자가 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과의 마주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인데 그게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험이 단독자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단독자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이런 단독자 경험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자, 그런 어떤 철저하게 단독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잃을 수 없다.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장점들, 매혹점들, 또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단독자의 요소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요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내버려두면 하나의 이제 대리석으로서 끝나버리는데 그 사람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어떤 아름다움, 그 독특성들을, 그 단독자의 특성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아름다워지는 이런 과정들. 자, 이게 이제 사랑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연애 감정, 나 너 좋아 라고 하는 연애 감정으로 끝나서는 아니고 김선호 시인이 이야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하루 이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좀 하루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